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영국 브라이튼이고요.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약한 경기 시작 약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아멕스 커뮤니티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게 되면 많은 팬들이 일단은 이 경기장을 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선발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플러스 토트넘의 변화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요 352 전형으로 이번 선발 명단을 꾸렸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를 투톱으로 내세운 가운데 비수마 그리고 호이비에러, 벤탄쿠르를 허리에 3명의 허리로 지금 출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와 It's gonna be selfie.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또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세세형 선수와 그리고 도어티 선수가 좌우 윙백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로메로와 그리고 다이어, 벤 데이비스가 3백 형성을 하고요.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이 팬들이 토트넘의 352 전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352 전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브라이튼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카세이도도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세이도도 나섰고요. 일단 산체스, 웹스터, 덩크, 마치, 맥칼리스터, 트로사르, 그로스, 웰베, 카이세도, 에스투피난, 그리고 벨트만 선수가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브라이튼의 공격력이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있어가지고 카세이도, 카이세도, 네, 카이세도와 그리고 맥칼리스터로 이어지는 허리라인, 여기에 그로스까지 허리라인을 든든하게 하고요. 요즘 트로사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로사르의 공격력을 또 어떻게 토트넘이 공세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3-5-2 전형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이 3-5-2 전형을 나서게 된 이유가 손흥민 선수의 그 공격력을 가장 극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특히나 이제 히샬리송 선수를 일단 오늘은 선발로 안 내세우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투톱으로 내세우면서 상대 뒷공간을 많이 노리는 그런 전형을, 그런 전술적인, 부분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생각인 것 같고요. 에메르슨 로얄 선수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지난 경기 그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도어티에게도 기회를 주고요. 세세형을 배치를 하고 페리시시 선수를 약간 체력 안배 차원에서 벤치로 돌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양팀 지금 이번 경기의 중요성 그리고 양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번 경기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정말 선두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양팀이죠. 토트넘이요 승점 17점으로 3위에 있고요. 브라이튼이 승점 14점으로 4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라운드 경기 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브라이튼이 한 경기를 덜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아스널이 승점 21점 오늘 경기 하기 전까지 승점 21점으로 1위 그리고 맨시티가 승점 20점으로 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 팀이 선두권을 추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양 팀의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선두권과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빡빡한 경기 일정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두권과의 격차가 한 번이라도 벌어진다. 딱 한 번이라도 지면서 3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따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중위권의 추격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 토트넘도 그렇고요. 그리고
브라이튼도 그렇고요. 이번 경기의 승점 3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상황에 토트넘은요, 진만 나오면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가장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한 것이 8월 28일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이후에 토트넘이요, 총 4번의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요. 웨스트햄 원정 가서 1대1로 비겼고요. 스포르팅 리스본 원정에서 이게 좀 컸었는데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널 원정을 갔는데 중간에 이제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레드카드 바로 받아버렸죠. 그러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그날 경기에서의 거의 승부를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아스널에게 1대3으로 완패를 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전 넘어갔어요. 프랑크푸르트 원정으로 바로 갔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사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아예 경기가 기울고 한 명이 빠지고 그러니까 아예 뭐 손흥민 선수도 빼고 많은 선수들을 빼면서 이 프랑크푸르트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도 0대0으로 비기면서 지금 토트넘은요, 최근 원정 4번의 경기에서 2무 2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답답한 경기를 하게 되고, 그나마 그래도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홈빨이라는 게 있죠. 사실 홈팀의 그런 여러 가지 홈팀, 홈팬들의 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긴 거 정말 아쉬웠어요.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 빗나간 게 아쉬웠고, 정말 혼신의 어시스트를 해줬는데 그거를 하리칸의 해리케인 선수가 그거를 또 놓치면서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정, 지금 이제 원정 3연전 세 번째 경기거든요. 여기서는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입장에 승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토트넘이 지금 이 경기에 또 승리가 절실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잔피에로 벤트론의 그 피지컬 코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세를 했죠.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지금 토트넘의 전체 선수단들, 코칭 스태프들, 선수단들 모두가 이 벤트론의 코치의 갑작스러운 별세 때문에 상당히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벤트론의 코치와의 사진을 올리면서 무언가 상당히 조금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또 명복을 비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벤트론의 코치와의 그런 벤트론의 코치의 영전에 바치겠다, 승리를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그런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원정 경기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도 이제 3-4-3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 선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중앙 쪽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볼을 주고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요, 최전방에서 등딱이라고 하죠.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을 잡아주고요.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주고 해리케인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뒤쪽의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그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약간 좀 달라진 모습이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 손흥민 선수의 그런 공간 침투 능력이라든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상당히 지금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랬을 때 이선이라든지 반대편에서 패스가 좀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가다듬으면서 일단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 모습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야지 또 페리시치 선수를 왼쪽 측면에서 많이 활약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안토니오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요, 페리시치 선수도 그렇고 히샬리송 선수도 그렇고 이 두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좋게 활용하는 방안에 모든 전술의 중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받고 뿌리는 역할 플러스 받고
이제 돌아 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역할까지. 그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잡고 등딱하고 있는, 등 쥐고 있는 해리 케인의 뒤를 돌아가면서 패스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 지금 브라이튼만 오면, 그리고 브라이튼만 상대하면 골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브라이튼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총 9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 브라이튼 자체가 상당히 빡빡한 그런 또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빡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그만큼 견제를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을 좀 못 넣고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케인 선수가 브라이튼에게 상당히 강합니다. 케인 선수가요, 브라이튼을 상대로 10경기에 나왔는데 총 8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케인 선수가 브라이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인 선수에게 많은 또 견제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역이용한다면 뭔가 찬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에서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트넘이 3-4-3을 하든 3-5-2를 하든 10번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는 거. 오죽했으면 사실 뭐 로셀초도 나가고 많은 선수들이 나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에릭슨을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만 못 데리고 왔고, 이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10번 역할을 해줄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낙점을 하고 손흥민 선수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견제도 심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는 패스 줄기라 아직까지는 이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제대로 발이 맞춰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한 끗 차이, 두 끗 차이로 살짝 빗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10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여러 가지를 많이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직까지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브라이튼의 홈 구장인 아멕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간 날씨를 잠시 제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제 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날씨는 상당히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평원 같은 것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경기하기는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토트넘의 지금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3백에 3-5-2 전술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투톱에 있으면서 아예 상대팀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지난번에 그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 톱에 갔었을 때 슈팅을 할 찬스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골도 많이 넣었거든요. 3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5-2 전술, 특히나 뭐 세세뇽이라든지 도어티가 손흥민 선수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명의 미드필더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스루 패스를 통한 뒷공간 침투가 용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브라이튼은 어떤 팀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브라이튼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브라이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은요, 지난 시즌 중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지난 시즌 중반에 비스마를 중심으로 한 비스마, 카세이드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에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 허리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측면에 트로사르가 지금 아주 물 위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비스마 선수는 다시 토트넘으로 갔지만, 토트넘이 영입을 했지만, 그래도 그 비스마를 대신해서 카이세도라든지 맥칼리스터, 그로스 이런 선수들이 탄탄하게 허리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특히나 트로사르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로스는 또 그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허리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3백, 뭐 덩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구축해 있는 3백도 상당히 좋고, 이 전체적으로 3선과 2선, 1선이 폭이 좁으면서 이 선수들의 역량 그리고 압박의 그런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시즌 중반에 브라이튼을 버리고,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버리고 첼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로베르토 때 제르비 감독이 선임이 됐거든요. 첫 번째 경기였던 이제 선임되고 난 이후에 리버풀 원정을 가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팀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내 제르비 감독이 이 브라이튼의 그 전까지 잘 이끌어왔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그런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튼도 상당히 빡빡하고 탄탄한 전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시나 브라이튼은 이 중원에서의 그런 조합이 상당히 좋은데, 카이세도라든지 맥칼리스터, 그로스 선수로 이어지는 중앙 허리 라인에서의 조합이 상당히 탄탄하고,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이 선수들의, 여기에 원래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비수마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들의 여러 가지 조합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기 풀어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고 탄탄했다. 특히 이 선수들의 그런 활동량과 그리고 또 압박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타파를 할 것이냐, 이것이 또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요, 비스마를 투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비스마가 브라이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스마를 투입을 하면서 상대의 경기력을 봉쇄하고 분쇄하고 그리고 공략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손흥민 선수 오늘 선발 출전하는데, 조금 전에 손흥민 선수의 그리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출근길 영상 한번 담아봤거든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출근길 영상 한번 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te back there, isn't it? He's the one that took the Conte the whole game. It's fully now get out. It's very blacked out. Touch the back. Ja, ale sama Really? Shush. Go on, Ben. Go on. It's bank check, look. He's off, I think. I thought it's Yeah, hopefully. We don't play him, we're stupid. We got signed the I know he's mad. Yeah, we know he's about Where we can't get past it. Signature! Hey, Romero! Benson
He's pursued resided. He went. He's going to poke his head down the corner. They're actually sitting on the other side. That's all just working up. Yeah. That's We've got to go this way anyway, yeah? 네, 다시 아멕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의 전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브라이튼의 홈 경기장, 이 브라이튼의 또 이 닉네임, 별명이 시굴, 그러니까 갈매기거든요. 그 시굴이라는 별명답게 또 많은 갈매기들이 경기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또 이 갈매기들이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여러 가지 뭐 햄버거라든지 음식물, 부스러기들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갈매기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7경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일단 시즌 중 3골 1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투톱으로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골을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커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 경기장에 오는 기차들이 다 오늘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파업이라고 하죠. 파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고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토트넘의 원정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장까지 오는데 런던에서 브라이튼 그리고 브라이튼에서 여기가 약간 또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팔머라는 지역인데요. 이쪽까지 오는 모든 기차들이 다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는 건 어떻게 오는데 가는 게 좀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파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업을 한 건 아니고 부분 파업인데 이곳 시간으로 오후 5시 이후에는 아예 파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보시다가 곳곳에 오늘 경기장 곳곳에 빈 좌석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왜 빈 좌석이 저렇게 좀 있나 오늘 이곳이 철도가 파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인스타그램 BBADHUN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그리고 첫 번째 골 선수에 대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이따 이제 경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 경기장 안에서 또 취재를 하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재밌게 보시고요. 오늘 토트넘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또 골 한번 또 기대해보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국 브라이튼 아멕스 커뮤니티 스타디움 앞에서 니건이었습니다. 현장엔 니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